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50년 동안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온 노인 건강 전문의입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어지러워서 걸을 때마다 넘어질 것 같아요. 어지럼증, 정말 무서운 증상이죠.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고 어디 한 발자국 떼기도 무서워지는 그 감각. 제 어머니도 78세 되시던 해에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려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돈다고 하시더니 결국 넘어져서 고관절까지 다치셨죠. 그때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니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무서운 노인 어지럼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집에서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어지럼증이 계속된다면 당장 고쳐야 할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어지럼증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낙상의 주요 원인이에요. 낙상은 노년기의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어지럼증의 원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어요. 이 작은 기관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약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나침반이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지 못하는 것처럼요. 두 번째로는 경추성 어지럼증이에요. 목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가 방해받으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혈압 문제예요.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확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는 빈혈이에요. 특히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 노년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는 저혈당이에요.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나 식사를 제때 못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 있으신 분 많으시죠?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지럼증은 절대 그냥 넘겨선 안 되는 증상입니다. 그럼 이제 어지럼증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금 당장 고쳐야 할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째,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를 피하세요.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두 단계로 나누어 일어나세요. 먼저 몸을 일으켜 앉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후 일어서세요. 둘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물 마시는 것이 귀찮으시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작은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자주 마시니 훨씬 수월해졌어요. 셋째, 목 스트레칭을 매일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들기 전에 5분씩만 목을 부드럽게 좌우로 앞뒤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넷째, 식습관을 바꿔보세요.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의식적으로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와 간, 붉은 고기 등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가 풍부한 생선, 달걀도 좋아요. 다섯째,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해요.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식사를 거르면 안 됩니다. 작은 간식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여섯째, 균형 잡기 운동을 하세요. 매일 10분씩 의자 뒤에 손을 살짝 대고 한 발로 서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10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겁니다. 일곱째, 머리를 갑자기 움직이지 마세요. TV를 보다가 누가 부르면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덟째, 약물을 점검하세요. 혈압약, 수면제, 항우울제 등 여러 약들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한번 주치의와 상담해보세요. 아홉째, 귀 안결석 운동을 해보세요. 이건 조금 전문적인 운동인데 어지럼증 중에서도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기증이라는 특정 유형에 효과적입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애플리 운동이나 브란트 다로프 운동을 배워보세요. 열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어지러움이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뇌졸중이나 다른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습관 중에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더 자세한 조언을 드릴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간단한 습관 교정으로 어지럼증을 극복하셨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 없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분명 변화가 찾아옵니다. 특히 뇌 건강을 지키는 데는 균형 감각 유지가 정말 중요해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뇌는 계속해서 불안 신호를 보내고 이게 스트레스로 이어져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뇌 건강을 지키는 습관들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뇌 건강과 어지럼증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거나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지속적인 어지럼증은 뇌에 스트레스를 주고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뇌가 쉬고 독소를 배출할 수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걷기는 뇌 혈류를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두뇌 활동입니다. 책 읽기, 퍼즐 풀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중요해요. 네 번째는 사회적 교류예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됩니다. 다섯 번째는 명상과 호흡 연습입니다. 명상은 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이 뇌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 채소, 과일 위주의 식단이죠. 일곱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 건강을 해치고 어지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충분한 비타민 D 섭취입니다. 비타민 D 부족이 어지럼증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적당한 햇빛 쬐기와 영양제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균형 잡힌 미네랄 섭취입니다. 특히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 중에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어지럼증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제가 50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건강은 결국 작은 습관들의 합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습관들을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나간다면 3개월 후에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는 이제 늙어서 이런 생각부터 버리세요. 80세, 90세에도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황금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세요.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이 생기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어떤 습관부터 실천해 보실 건지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관절 건강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시청해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이나 이웃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 링크 하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